이보이? 100이라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다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없더라. 창작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마케팅을 시작하신 거네. 너의 얘기를 많이 누구에게 해라. 광고 문자를 레퍼런스로 쓰는 사람. 김지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이시안 씨는 이러고 되게 싫어하지만 저는 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분은 언제 볼지 몰라서 안 된다니까. 아, 내가 하고 싶어. 새해 인사 하고 싶다고. 그러시든가요, 그러면. 여러분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루고 싶은 거 있어요? 빨간 토끼 100만 명? 아, 왜 100만 유명한 명. 말 있잖아요. 가능한 것만 꿈꾸는 건 아니니까. 일단 1000명이나 하자. 자, 오늘 나오시는 초대 손님과 관련된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시안의 지식탐구. 빠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이 필요한 영양소, 3대 영양소 뭔지 아세요?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 네? 지방. 탄단지라고 하거든요. 탄단지. 탄단지, 네, 그러면 사람이 놀 때 필요한 3대 영양소 뭔지 아세요? 체력, 시간, 같이 놀 친구, 알칸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칸? 네. 알칸? 알카니, 알코올, 카페인, 니코틴. 오늘 나오시는 분이 3대 영양소, 놀 때 필요한 3대 알카니? 영양소를 다 마케팅해 보신 분이요. 약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모시겠습니다. 네. 주성균 CCM님. 주성균 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 앱솔루트 컴퍼니의 주성균, CCM 더 크리에이티브 컨텐트 매니저 팀장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매니저. 네, 한국 직급을 하면 이사님이라고 그러던데요. 팀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죠. 주 팀장님. 네, 없었던 타이틀이어서 네. 다들 생소해 하시긴 합니다. 네.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제가 들어오면서 새로 만들어진 그런 타이틀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컨텐츠 마케팅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컨텐츠 마케팅이 이제 최고의 어떠한 뭐 마케팅을 선도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좀 크리에이티브한 마케팅들이 좀 눈에 띄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들을 해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봐야 돼요. 뭘요? 옛날에 워낙 이상하고 특이한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죠. 제 옷이 다 검은색이나 파란색밖에 없거든요. 맞아. 네, 근데 오늘 약간 빨간색이죠. 그랬네. 주성균 팀장님은 네. 붉은 악마 출신이십니다. 여기 얘기를 하지. 나는 회색을 입고 왔네. 나 혼자 회색 분자야, 뭐야. 총장이었고 2006년도 잠깐 활동을 하긴 했는데 이야, 웃기다.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대학교 때까지 실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했어요. 선수 활동도 했어요? 네네네. 부상을 당해서 이거는 못하지만 응원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응원으로 열의를 태웠죠. 그러고 보니까 대학교도 호주에서 나왔어요. 네네네. 호주 어디에서 나왔죠? 시드니 쪽에 네. 뉴사우스 웨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시드니. 그러면 프로까지 꿈꿀 정도면 축구에 굉장히 많은 걸 걸었는데 부상 때문에 그 꿈이 갑자기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되게 좌절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꿈이 많았어요. 원래는 이제 디자이너가 꿈이었었어요. 디자이너요? 네. 오. 그래서 그 디자이너 때문에 사실 유학을 떠난 거였기 때문에. 그럼 디자인 전공했어요? 네. 디자인 때문에 호주 유학을 떠나서 축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안 하고 디자이너로서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디자이너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어떤 회사? 맨 처음에 호주에 있었던 이제 네. 더 매드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활동을 좀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홍콩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이제 디자이너로서 좀 활동을 하다가 마케터로 전향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디자인은 몇 년 정도 그러면? 디자인은 2년 딱 한 2년 거예요. 정도요? 네. 2년을 딱 하고. 그때도 디자인하다가 또 다른 꿈이 생기셔서 마케팅을 간 거예요? 2년 하고 나서 딱 네. 알게 됐어요. 이게 딱 두 가지를 느끼게 됐는데 세상에 나보다 디자이너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항상 그 주변에 나보고 잘한다 그랬으니까 세상에 나와보니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근데 두 번째는 너무 잘하는 그 친구들도 디자이너의 능력이 100이라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다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없더라. 그 디자이너들이 일하는 환경들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들과 일을 같이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맡길 텐데 디자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의 그 생각들에 결국에는 맞춰서 맞춰줘야 되는. 자기의 자식과 같은 그 얘기를 내놔야 하니 결국엔 내가 낫지만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엔 자기 포트폴리오에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원래는 그렇게 좋아했던 일들을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냥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마케터로서 그럼 내가 클라이언트가 돼서 해방해 줄 수 없을까? 창작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마케팅을 시작하신 거네. 저는 디자인이 아직도 너무 좋거든요. 디자이너들을 아직도 너무 존경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가 됐어요. 그 몇 년 전이죠? 아, 너무 오래됐어요. 네, 10년 훨씬 넘었으니까 어. 15년 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1년 정도 더 일하다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아. 군대를 이제 갔다가 몇 살에 가요? 이 저 많은 늦게 걸- 갔어요. 저 이제 더 늦으면 이제 군대를 못 가는 상황까지 버티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시작했죠. 이제 그쵸, 제대를 해서 네. 어느 회사로 또? 근데 마케팅을 좀 제대로 배웠어야 해서 다시 마케팅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케팅 에이전시로 들어가서 좀 좋은 선임을 만났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기초부터 그냥 네, 아예 기초부터 다시. 이제 완전 신입으로. 근데 원래 왜 굳이 경험이 이게-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 전에 배웠던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마케팅이었다기보다 좀 우후죽순 배웠던 마케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려면 제대로 된 어떠한 이런 스트럭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은 전에 제가 몇 년을 일했던 그게 제대로 쓰여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이가 몇 살이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내려놓고 배우고 그때 시작을 했죠, 다시. 알칸이 마케팅을 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카페인이 제일 먼저인 거죠. 네, 카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 회사가 이제 카페인 네. 그 회사인 거예요? 되게 운이 좋긴 좋았는데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실 제일 많이 레퍼런스를 삼는 그 회사가 레드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신기한 마케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서 이제 새로운 마케팅들을 뭐 이렇게 구현해 내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던 그 회사에 우연찮게 잡 오퍼를 받았어요.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밤새서 준비를 해서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를 5개월 보더라고요. 면접을 많이 봐요. 구글이 원래 9번 봤었거든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가서 구글을 혁신시켰다. 면접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6번으로. 그게 줄인 게 6번이야? 네. 와. 그만큼 신중하게 뽑더라고요. 입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죠. 그 레드불 했을 때 제일 기억나는 본인이 했던 마케팅이 마케팅이 제일 있어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너무 기억에 남는 마케팅들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면 세계 최초로 했던 마케팅이 하나가 있었어요. 본인이 기획한? 네네네. 오, 뭐지? 자동차랑 비행기랑 레이싱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아이디어로만 일단 1년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한 방송사의 PD님과 이제 커피 만담으로 막 이것저것 놀고 있다가 그분도 알고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비슷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이러더니만 이것저것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제작비를 대시기로 하고 방송국에서. 근데 방송국도 못 하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는 제작비는 있는데 비행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레드불은 비행기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제작이 될게요. 라고 한 거예요. 차는 그러면 우리 현대 물어볼까요? 그래서 제안서를 써서 딱 냈는데 보통 현대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좀 오래 걸린대요. 뭐 몇 주. 맞아요. 이틀인가? 우와. 회장님한테 딱 승인 났어요. 각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각자 해서 야, 새 회사가 뭉쳐진 거네, 네, 그러면. 그래서 실제 그때 최고 시청률도 나왔고 이기나봐! 내가 이기나봐! 이기는 거야! 보시면 합니다. 제트기하고 자동차하고 경주하는 게 레드불하고는 무슨 상관이에요? 에너지 드링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챌린지,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도전 정신을 계속 보여주는 마케팅을 했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런 도전 정신을 갖고. 그래서 레드불은 이렇게 캔을 보여주는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캔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캔이 보이지 않고 이런 도전 정신과 이런 뭐 에너지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품 이렇게 나오는 게 네. 아니라 그 정신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딱 이루어지고 딱 끝났는데 너무 행복했지만 제가 드린 돈은 제 비행기 값 하나 딱 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엄청난 재밌는 걸 또 할 수 있는데 또 굳이 옮기셨잖아요. 네. 그 옮기신 이유가 뭔가요? 외국계 기업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 한국이야 뭐 레이어가 상당히 두텁잖아요. 네. 외국계 기업은 레이어가 상당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에게도 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네, 제가 그
레드불에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그 팀원도 저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그 자리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좀 주고 싶었고 두 번째로 했던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좀 이제 거기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도전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 새로운 마케팅을 찾아서 하는 건 맞는데 이것조차 좀 안주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도전을 해보려고 좀 뛰쳐나가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카페인에서 니코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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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네. 그럼 담배 쪽이겠네요? 네, 쪽인데. 담배 쪽이었고요. 네. 전자담배 쪽으로 갔어요. 전자담배? 네. 근데 왜 갑자기 그쪽으로 또? 레드불의 보스가 네. 필립 모리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오셨거든요. 이제 이쪽에서 오퍼가 왔는데 요거 저랑 안 맞지 않을까요? 네가 뭐 담배를 피지도 않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만큼 회사 기초와 무슨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가 없어. 근데 레드불이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한 번쯤은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뭔가 좀 완벽하게 짜여진 이런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는 거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 한번 그런 것도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메시지가 조금 크게 울림으로 와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런 시스템들을 좀 배워보자라는 생각. 네,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잘 갖춰진 시스템 안에서 정말 재밌는 것들 많이 경험하고 맞죠. 근데 그게 이제 좋게 보면 갖춰진 시스템인데 말하자면 아이디어가 특히 담배나 이런 쪽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오히려 굉장히 제한받아서 답답해하셨을 그러게. 것 같은데. 저는 바깥에서 왔잖아요. 바깥에서 온 시선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안 되는 게 많았지만 담배를 꽂지 않으면 전자기기였습니다. 그레이 영역이 있었어요. 회색 영역. 그 당시에 그 회색 영역을 탐구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담배 회사 안에서. 몰랐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저는 바깥에서 왔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안 해본 게 너무 많은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재밌는데? 이것도 해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 안에서도 이것저것 해집었었죠. 해집은 거 중에 뭐 또 어떤 제일 걸? 재밌었던 뭐 담배에서 최초로 뭐 유튜브 채널 열고 막 이랬어요. 거기는 오래 있지는 않았던 거죠. 3년 조금 넘게 3년? 레드불은 몇 년이었어요? 거기서는 약 7년 정도 있었습니다. 7년, 3년이면 뭐 짧진 않네 진짜.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한참 마케팅 하시는 알코올 쪽으로 이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또 어떻게 여기서 또 알코올 쪽으로 넘어가요? 여기 기회가 생겼어요. 이게 그 기획 오퍼를 받았는데 앱솔루트의 그 마케팅이라면은 다들 이제 한 번쯤은 다 봤던 생각해왔던 그런 브랜드와여서 덥석 잡았죠. 그 회사에서는 뭐 왜 당신을 선택했다는 이야기 이런 건 안 들었어요? 제가 뭐 했던 것들. 예전에 그 뭐 붉은 악마, 뭐 비보이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보이? 그런 뭐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것들이 너 너무 재밌다. 너 이런 것들이면은 좀 특이한 컨텐츠들을 좀 마음 놓고 만드는 게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들. 지금 떠올랐는데 비보이 뮤지컬 SM 오디션 네, 어릴 적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했어. 거지 1 뭐 이런 거였어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앙상블이었고 다니면서 했다고? 네. 그러니까 퇴근하고 이제 밤새도록 연습하고 이제 뭐 이런 거. 세상에. 와.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와. 노래는 좋아하고 춤은 좋아하는데 뭐 가수는 못하고 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컴퍼니에서 회사원인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여있던 그룹은 직장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던 아마추어. 약간 동호회 네, 모임 네, 같은 네, 그런 느낌인 거구나. 시간이 돼요? 쪼개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쪼갰어요 다. 세상에. SM 오디션은 그러면 직장인일 때 본 거예요? 아니요, 저 학생 때. 학생 때. 그분들이 그 호주에 오셨었어요. 어쨌든 그런 백그라운드를 보고 앱솔루트에서 이 친구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뽑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 거죠? 이제 1년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 마케터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앱솔루트 마케팅은 되게 알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드불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단순 술 마케팅이 아니라 문화 마케팅 그런 브랜드예요. 문화 마케팅 쪽에 진심인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멋있어요. 경험해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여기 입사하고 이제 제일 재밌게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레드불 코리아, 필립 모리스 코리아로서 이제 지사로서 일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더 앱솔루트 컴퍼니라고 하는 이제 스웨덴 본사로서 지금 한국에 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저도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케이스로서 이제 본사 프로젝트들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
전에는 항상 이런 브랜드 캠페인을 받아서 현지화해서 바꿔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위에 단에 있는 이 캠페인을 만드는 일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와. 완전 새로운 일을 해보는 거죠. 완전 새롭고 네. 완전 성장을 한 거네요. 지금은 완전히 다시 처음 마케팅 해보는 느낌으로 너무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쨌든 문화적인 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재밌었던 건 뭐가 있어요? 7월 달에 진행했던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 한 3년 정도의 공백을 깨고 3년 정도 마케팅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아, 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도 코로나고 좀 리프레시 기간이었어요. 아예 앱솔루트를 새롭게 리브랜딩 하는 그런 시기를 좀 거쳐서 성수동에서 앱솔루트 홈이라고 하는 그 팝업 스토어를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었어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나. Can't believe I found you, baby. Come alive.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사람들 많이 왔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이니까 앱솔루트를 어떻게 보면 좀 집에서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좀 소개하기도 하고 좀 뮤지엄처럼 만들었어요. 전시회처럼 다 보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직접 칵테일까지 제조해서 마실 수도 있는 공간도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경험을 하면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좀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성수동에 만들었더니 소비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게 마지막에 그 나가는 길에 원래는 포토부스를 만들려고 했던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포토부스가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얀색 벽이 3면에 딱 크게 이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여러분들이 앱솔루트한테 하고 싶은 말 방명록처럼 남겨주세요라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그냥. 테이블에 그냥 하고 펜을 그냥 놔두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방명록 잘 안 쓰거든요. 네.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꽉 찼어요. 다 채워주시니까 너무 그냥 뭉클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장 갈 때 거기서 한 5분씩 그냥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외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겠네요. 좀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근데 한국계 기업들도 워낙에 좀 많이 오픈돼가지고 어느 정도 갭들을 많이 줄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수평적 문화 때문에라도 자기 의견을 조금 더 많이 피력할 수 있고 자기가 열정만 있다면 중요한 프로젝트라도 맡을 수는 있어요. 그만큼의 책임은 져야 돼요.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 맡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는 그만큼에 대한 보상도 받겠죠. 그 자기 실력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게 또 외국계 기업이라서 시간으로서의 보상을 받는 거 외에도 자기 실력으로서 좀 많이 보여질 수 있는 자기가 좀 욕심이 있다면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좀 기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글로벌 마케팅이잖아요. 이 한국의 마케팅 어떤 문화와 지향점, 포인트와 외국계 글로벌 기업의 그 포인트가 좀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이 역시 예전에는 많이 달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국만의 어떠한 마케팅 문화들이 확실히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상황 이후 상당히 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케터들이 이 상황에 많이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상당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것 같아요. 많은 트렌드들이 이제 좀 많이 합쳐진 것 같아요. 이제 한국 문화들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울리고 있잖아요. 트렌드를 선도하니까 오히려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게 한국 문화가 됐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화라고 하기에 상당히 애매해진 상황. 포용력과 이런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들이 쫙 열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각이 많이 같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의 마케팅, 저기만의 마케팅이 아니라 어디 한 곳에 마케팅이 뭉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빨리 누군가가 이제 선도하는가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글로벌 회사들의 마케팅은 제품을 광고하지 않잖아요. 문화 마케팅이라는 그 문화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한국도 요즘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나요? 기업마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네. 물론 외국계 기업에서도 그런 회사들 분명 많이 있고요. 이제 트렌드는 아무래도 이런 문화 쪽으로 많이 흘러갈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딱 들어가고 딱 나오는 건 제품 마케팅만 한 게 없어서 들어간 돈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남느냐 네. 이런 거예요. 아마 계속 공존하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문화를 만들어가는 마케팅이 대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되게 뻔한 마케팅,
뭐 매뉴얼이 있는 마케팅을 하려면 그걸 잘 수행하는 성실한 사람 뽑아야 되니까 학교 어디 나왔니, 성적 어떠니 이런 걸 봐가지고 뽑는데 SM 봐서 떨어지고 골키퍼 하다가 다치고 이런 친구가 오히려 와 저 친구 꼭 뽑아야겠어 라고 그 눈길이 가는 거니까 지금 바뀌는 어떤 이 마케팅 이런 분위기에서는 굉장한 인재인 그러니까. 것 같고요.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공부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런 다양한 경험이 마케터로서는 훨씬 더 큰 자양분이 된다라는 걸 네.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마케팅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뭐예요? 이거는 뭐 모든 마케터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은 저희는 아이디어는 있는데 버짓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이걸 하고 싶은데 이 아이디어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 아이디어를 운영하기 위한 금액이 없다. 돈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들죠. 아이디어는 차고 넘쳐나는데 영업부가 돈 벌어오면 마케팅부가 다 씁니다. 마케터를 꿈꾸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네. 보면서. 네. 아니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좀 막연할 것 같아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마케팅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가 살아오면서 눈을 뜨고부터 눈을 다시 감는 그 하루의 일과 중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 마케팅이거든요. 핸드폰을 보고 TV를 보고 걸어 다니면서 모든 상황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 마케팅이에요. 이거를 그냥 훅훅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훅훅 지나가지 않고 그 하나하나를 조금은 생각하면서 지나갈 것인가의 차이로 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핸드폰에도 사실 뭐 광고 수신동이 이런 거 다 수신하거든요. 어떻게 얘들이 날 꼬시려는지 보려고. 결국에 내가 이제까지의 마케팅의 경험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쓰는 사람이 마케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 생각의 전환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는 방법만 좀 익숙해진다면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이 있어요. 마케팅은 학문이 아니다. 대학에서 마케팅 학도 가르치고 하지만 가르치는 걸 보면 사례 분석인 거죠. 윤희가 이렇게 해서 뭐 했다, 누가 뭐 해서 뭐 했다. 좀 그런 거 이제 따라하고 막 이런 좋은 거라서, 사례들, 예. 마케팅에 대한. 말하자면 이건 정말 실용적인 맞아요. 거라 공부하고 학문 연구하고 이런 건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특히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요. 이게 사실 책 보고 공부해서 뭔가 적용하기엔 너무 늦어요. 그렇지, 따라가면 안 네.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케팅 수신동이 켜놓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사실 계속 레퍼런스 보면서 좀 광고 문자를 레퍼런스로 쓰는 사람. 그 주정균 팀장님을 아는 주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잠은 언제 자요? 왜냐하면 본사가 스웨덴이다 보니까 회의나 이런 것도 밤에 하는구나. 네, 밤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단톡방 이런 데 보면 또 뭐 올리면 바로 그래요. 그냥 항상 제일 하고. 먼저 바로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잠을 안 자는 거야? 뱀파이어 하면서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잘 됩니다. 네. 주말엔 정말 많이 자고요. 주중에도 자요? 개인적인 목표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컨텐츠 쪽으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도 믿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그런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쪽으로 이거 네가 했어 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이 딱 약간 적기 같기는 한데 그걸 뭘로 할 수 있을지 지금 가장 고민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지금 좀 기획을 해보고 싶은 게 가장 약간 하나의 컨텐츠에 도장을 하나 딱 찍어보고 싶다. 그 본인의 빨간 토끼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주정균 팀장님의 빨간 토끼는 뭔가요? 제가 못하는 것과 잘하는 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과감하게 기대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요. 네,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제게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도와줘요. 이거 없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거 내 친구 누구한테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이제까지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계속 헤쳐나왔던 것 같아요. 일들을 도왔던 친구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 꼭 항상 도움을 줘서 항상 또 그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주면서 왔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닥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친구들을 좀 많이 쌓아왔던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되게 많이 하고 빨간 토끼는 그러면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친구. 도와주고 도움받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네. 어려운 거야 사실 저거. 왜냐면 나한테 없는 거를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그냥 부럽기만 하거든. 시샘하고 이러지. 진짜 어려운 건요. 어. 이게 나이가 들수록 내가 못하거나 약점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져요. 인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남 앞에 내보이기도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내보여야지 친구들이 너 그럼 내가 도와줄게 라고 그렇지.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한 시간 어떠셨는지. 좋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사실 어디서 해본 적도 없고 해보고 싶기도 했고 왜냐면 제가 남들한테 되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의 얘기를 많이 누구에게 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한번 네 얘기를 정리해서 내뱉고 귀로 듣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거야. 사실 제 얘기를 그렇게 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본인은 그런 걸 안 해보고. 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네. 내가 그렇게 살았지 SM이었지 막 이런 아니 이제 앞으로 뭐 앱솔루트가 어떤 뭐 진행을 하실 거라든가 이런 거. 한국이 주도해서 글로벌 마케팅이 전개되는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좀 자랑스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광고네라고만 보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라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시각으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김지수 이시안 주성균의 빨간 토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